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터디의 잘 사는 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수한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출산한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아이 낳아 잘 키우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바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결혼을 위한 예식비용, 혼수비용, 주거구입비용 등에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양육의 어려움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까지는 남녀의 만남 자체가 쉽지 않아 얼굴 한번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후 2000년까지는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사회 풍조로 중매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2000년까지는 누구나 결혼만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풍조가 강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죽으면 총각귀신 처녀귀신으로 구천을 떠돌고 조상에게도 큰 죄를 짓는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남녀의 만남은 쉬워졌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녀의 만남이 쉬워졌지만 결혼을 점차 기피하는 풍조로 바뀌었습니다. 결혼해서 고생하느니 독신으로 인생을 즐기자는 쪽으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방송에서 독신으로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송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개인을 위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대세가 되어버렸죠. 물론 개인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사회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모든 개개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결혼은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100년 후에도 5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1억 년 후에도 영원히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연의 6대 원소인 지수화풍, 공식이 영원하듯이 우리 모두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번 생에 후손을 잇는 일이 어렵다고 즐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후손을 위하고 조상을 위하는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좋은 배우자상은 성격적으로는 마음씨 곱고 따뜻한 사람이어야 하고, 외모로는 미남미인이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이어야 하고, 학벌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사회적 지위로는 안정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배우자를 찾는다면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많으면 어려워지는 법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런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배우자상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면서 온전히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일도 잘하면서 남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우수한 후손을 둘 가능성도 높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남을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한들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근본과 본성을 바꾸는 데는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와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유일한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런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만물만생은 끼리끼리 만나는 성질과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좋은 배우자가 되려 하지 않고 좋은 배우자만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절반 이상은 자신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국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면 문제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한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좋은 배우자상을 이야기하였듯이 자녀를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녀로 키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전생에서 이어져 온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도 좋은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과도하게 혼내었을 때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은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양육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간섭하거나 혼내지 않고 지켜만 보아도 자신이 자각하거나 사회의 각종 제도와 풍습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훌륭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편은 앞에서 언급한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